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을 불러 모아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정철진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만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명분은 이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예. 부족이 정말 극심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거의 차를 못 만들 정도가 됐고요. 예. 현 상황이라면 6개월 이상 이런 수급이 깨지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미국이 다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 속내를 보면 일단은 실은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전 글로벌 생태계에서 반도체 산업을 네. 미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 생태계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어떤 주문을 예. 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인텔이 바로 네.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예. 지금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백악관이 때문에 무섭군요, 미국도. 네. 그래서 이것을 모습을 보고 혹시 현재 파운드리의 강자죠. 최강자 예. 대만의 TSMC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삼성도 어쩌면 여기에 일부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이 외에 미국에 이제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는지 그 증설 압박에 대한 이슈가 당장 오늘 내로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 일주일, 이주일 내에는 어떤 구체적인 예.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그 어떤 압력의 일부분이 있고 그렇죠. 진짜 본질은 미국의 반도체 투자해라 이걸 거라는 게 어떤 대체적인 추정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19개 회사를 예. 이제 불렀는데요. 면면을 좀 보면 반도체 회사가 있고 차량 관련 회사가 예. 있고 또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곳은 네덜란드의 이제 NXP 정도가 예. 지금 참가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습을 본다면 소집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예. 모았지만 이번에 그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는 반도체라는 산업이 글로벌 생태계였거든요. 미국이 비메모리와 예.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메모리의 강자죠. 예. 대만은 미탁 이제 파운드리 생산을 거미줄 하고 같이 연결된 일본은 글로벌- 소재 부품을 예. 하고 이것을 싹 다 미국 중심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려는 목적이 큰 것이 아닌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전망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자, 그거라면 우리로선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러니까 첨단 기술 패권은 결코 내주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중간에 끼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을 보면 역시 기술력은 미국이 갖고 있죠. 예. 특히 반도체 장비 같은 회사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메모리의 강자이기는 하지만 상부상조 협조 없이는 예.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은 그닥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수요, 이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거의 한 40%가 반도체 산업이에요. 중국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편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예. 놓칠 수가 있고 나아가서 과연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또 하나의 관건이 나오죠. 중국도 이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보복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우려, 우리가 누가 뭐래도 메모리에 있어서는 탁월한데요. 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합쳐서 혹시 이제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또 많이 독식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도 함께 좀 앗아가려는 그런 목적도 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 어떤 한 1, 2년 동안 반도체가 얼마나 자기들 목줄을 잡고 있는지 여실하게 깨달았을 텐데요. 네. 이게 미국이 이 첨단 기술 패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막 보호주의적으로 가면 중국도 결코 진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중국도 많이 반도체 굴기라고 노력을 했지만 예.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예. 하고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패러독스처럼 중국이 이렇게 오면 그만큼 앞선 우리나라에 예. 비해서 또 튀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좁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예. 않고요. 지금 확인되진 않았지만 꽤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예우기들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중국에 수출 못한다. 예. 특히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미국엔 램 리서치라는 회사도 있고 네덜란드 ASML도 예. 있는데 그거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 공장을 지어봤자 반도체를 못 만들게 예. 되죠. 이제 그런 카드까지
미국이 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에 하나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나온다면 실은 중국도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예. 바로 히토류죠. 히토류. 예. 예. 히토류가 최근 한 일주일 상간으로 좀 중국 내부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중국을 더 압박을 하면 자신들도 과거 일본에 했듯이요. 예. 예. 센카쿠 열도 문제로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이라든가 선별적으로 히토류를 수출하겠다든가 이제 이런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이게 이제 거의 경제 전쟁으로 가게 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게 될 텐데 히토류를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뭐 공급은 더 깨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히토류는 진짜 어디서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중국이 저렇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첨단 기술에 대해서 패권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어떤 여러 나라에 정말 필사적으로 전방위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우리?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뭐 중국도 미국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 엄청난 예. 기술력이어서 이제 갑 중에 갑이 돼서 예. 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건드리지 말자. 뭐 이렇게 가면은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행태들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인데 마이크론을 좀 키우면서요. 뭐 일본의 과거 도시바 반도체죠. 뭐 키옥시바랑 합병을 하면서 뭐 일종의 좀 뭐 시간 끌기 같은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예.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예. 것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어떤 순간에 우리도 뭐 선택에 대한 뭐 고민 이런 예. 것들은 뭐 분명히 플랜 B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또 대만에 허덕이고 있고요. 네. 또 설계 부분은 약한 것 같고 네. 정말 어떤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방법은 떠오르지 않는데. 예. 네. 예. 네.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서울 공시 가격이요. 네. 이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너무 갑자기 올랐다 이 얘기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네, 공동주택 뭐 공시 가격 전국으로는 거의 19%뭐 이상 올랐고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가 올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마감은 됐고요. 5일 날. 예. 그래서 의의 신청 기간이 마감이 됐고요. 예. 지금은 아마 의의 신청된 부분에 한해서 재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현재 이제 공약한 부분들은 다 뭐 의회라든가 서울시의회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보로 잡은 것이 이제 공시 가격, 특히 예. 서울 아파트들의 공시 가격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이걸 바꿔가지고 공시 가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예.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이의 신청 들어온 부분들을 예. 국토부도 재조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하고 서울시도 이제 재조사를 들어가게 예. 되겠죠. 그랬는데 만에 하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게 정말 치명적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 봐라. 이 공시 가격 예.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가 뭐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국토부 주도의 공시 가격 이런 거에 뭐 신뢰도가 깨질 예. 수가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의의 신청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조사를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공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 이제 국토부와 일단 대립각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될것 같습니다. 그 공시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가요? 실거래가가 있고 거기에 몇 % 적용하면 딱 그냥 심플한 거 아닌가요? 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제 예. 그것을 이 조사하는 조사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사 인원이 거의 뭐 한 명당 몇만 가구를 조사하게 예. 되니까 또 같은 층인데 이게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뭐 같은 아파트 사이에도 층별로 다를 수가 있고 근데 그 괴리가 좀 뭐 크게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뭐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됐었고 예. 결과적으로 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 국토부는 모든 의의 신청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 예. 특히 뭐 몇몇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예, 설명을 하고 나름 근거가 있다라는 예. 거예요. 특히 뭐 느닷없이 실거래가가 뚝 떨어진 것들은 뭐 증여라든가 예. 뭐 이런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성이 없어서 예. 큰 틀에서는 공시 가격을 뭐 실거래가보다 높였다라든가 예. 이제 이런 건들을 해명을 했는데 예. 아마 서울시도 그걸 공략하겠죠. 예.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한 29일이 마감이니까 한 다다음 주쯤에는 각각이 이제 공개했던 그 이의 예. 신청의 공시 가격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정이 잘못됐다면 물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잡아야겠죠. 그건 뭐 그렇죠. 당연한 건데 집값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오른 거는 경제정의상 뭐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네. 국민의 합의를 거쳐서 예. 공시 가격 현실화를 하게 예. 됐던 거죠. 하고 예. 이제 큰 틀에서 90%에 맞추겠다라고 5년 내에 맞췄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예, 그게. 그 가격,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가격,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단계인데 예. 아마 이 신청에 됐던 부분들은 그 과정에서의 오류는 뭐 없어야 되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까? 뭐 오류가 있으면은 예. 그건 바로 잡아야죠. 네. 그러나 실거래가의 90% 실제 가격에 그걸 맞춘다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누구도 뭐 별 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야가 그 부분들에 예. 있어서는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신임 시장이 오면서 중앙정부가 좀 부딪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부동산 정책 같은데요. 네. 재건축 시장 들썩이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들썩이고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축 아파트들. 예. 워낙 그동안에는 신축, 새 아파트와 이제 오래된 아파트의 차이가 컸었죠. 네. 특히 이제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들은 워낙 강력한 규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35층 규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업성이 없어서 이제 그냥 놓고 있다가 예.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제 바람을 타고 현재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서 예. 좀 시세가 나고는 있는데 다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법들, 예.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고, 예.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가 연쇄적으로 오르고, 올라버리는, 그다음에 예. 강북으로 한강을 건너고, 예. 그거의 시작점인가는 아닌 것 의문이 같습니다. 있나? 왜냐하면 예. 그 재건축 규제 완화를 풀기에도 서울시 의회, 민주당이 예.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아. 사안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규제를 풀었을 때 뭐 가격이 급등하는 걸 예. 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오세훈 시장 본인도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이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 6.17 대책에서 뭐 설립 인가 후에는 아예 예. 이제 매매를 해도 입주권을 못 받습니다. 예. 뭐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가 이제 시세가 나면서 척척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근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집값을 올리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만약에라도 현실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거에 대한 재건축 완화로 인한 집값 인상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임 시장이.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올렸는데 만약 예. 올랐다면 예. 그 오세훈 시장과 이 여당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내가 더 빨리 규제 완화하려고 해서 풀려고 했는데 안 풀어줘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이게 공급 부족으로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예. 반면에 정부에서는 괜히 민심을 들썩여가지고 예. 가격이 올랐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쟁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 글쎄요. 같지는 않고요.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 진척도가 떨어지는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시장 임기에서의 완화를 보는 것보다는 예. 아예 이제는 내년 대선 이후에 예. 그런 모습의 기대감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시장이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 독단적으로는 무엇을 잘 할 게 거의 없다는 걸 시장이 인지를 할까요? 그럼요. 예. 하고 이미 재건축의 부동산 사장님들도 예. 알고 있죠. 예. 이 정도의 지금 사업 진척도라면 이 재건축은 뭐 늦춰주겠다, 대선 빨라지겠다는 이전에는 뭐 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걸 시장이 그렇죠. 인지하고 있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 누구보다도 해당 조합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말씀하신 4월에 어떤 집값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4월에 얼마나 매물이 나오느냐 다주택자들의 네. 그건 역시 여전히 유효한 어떤 관찰 아직까지 포인트겠네요. 유효하겠고요. 근데 예. 다만 4월, 5월에 이번에 어떤 의미 있는 예. 가격 조정이라든가 안정의 모습들이 나와 있지 않는다면 이제 시장에 살 사람이라든가 팔 사람 예. 모두 내년에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수 대선을 있다는 지켜보게 말씀이시죠? 될 테니까 꽤 또 긴 기간 한 7, 8개월이 또 어떤 관망의 모드로 바뀔 근데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분들은 그동안의 어떤 세금 부담이나 고통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견딘단 말이죠.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그 정도는 견딜만 하다. 예. 왜냐하면 만에 하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폭의 부동산의 뭐 정책 완화라든가 이런 예. 기조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하여튼 4, 5월 다시 한번 또 그렇죠.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면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